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이제 대선이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수요일이 끝났고 다음 주 화요일 대선이니까 이제 6일 남았죠. 국장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 미국 EU 관세 협상 기대감 이런 것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다가오면서 전통적인 대선 관련주들은 지금 이미 시세를 다하고 급락을 하고 있고 이제 대선 다음에 뭐 누가 되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죠. 그 대통령이 믿는 또 정책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국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 처음에 어디 힘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주도 테마가 정해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 대통령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지 테마가 어디가 움직여주는지 앞으로 이제 집중을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 당선 다음에 어디 정책을 가장 먼저 밀고 어느 테마가 주도주로 올라갈 것 같으세요? 후보로는 뭐 신재생도 있고 일자리, 인공지능, 뭐 로봇도 있고 뭐 지역화폐, STO, 가상화폐 쪽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세종시 이전, 뭐 저출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가 될 것 같으세요? 댓글로 자유롭게 한번 남겨보세요. 자, 지난 월요일에는 미장이 휴장이었죠. 휴장 당일에 미국 선물지수가 한 5선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것이 화요일까지 지속이 되고 어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역시 트럼프 EU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에 힘을 보태준 것이 미국 5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 반등을 해줬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다. 좋은 소식이긴 한데 참 쉽지 않은 장이에요. 그죠?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는 관세 올리니까 소비자 지수가 급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을 했고 이제 또 유예가 되니까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년 동안 이것이 계속될 거다. 관세를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협상한다고 했다가 잘 안 됐다가 겁박을 줬다가 다시 유예를 줬다가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고 여기 따라서 소비자 심리 역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될 겁니다.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어쩌겠어요. 이분이 대통령이고 이분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하는 방법은 그거 같아요.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또 갑자기 이 아저씨는 급락을 시킬 거예요. 또 많이 내려간다 싶으면은 좋은 말로 급등을 시킬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중 조절이 중요하겠죠. 너무 오를 때는 사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내릴 때는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1년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업등락을 하다가 1년 뒤에는 무난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중 간 관세 긴장이 완화되면서 그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소비 심리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자, 4월 지난달에는 86까지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급락을 하다가 이번 달에 급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관세 유예, 미국 EU 관세 유예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 심리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서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태준 격이 되었습니다. 자, 국장은 이렇게 좀 분할 매도를 하다가 절대 다 팔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일부 비중은 가지고 있고 추가 매수는 눌려줬을 때 여기 됐었고 그 다음에 급반등 여기는 사지 않고 그 다음에 어제 눌려줬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유튜브 VIP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미국 지수 ETF 역시 이렇게 분할 매도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우리가 200선 지지 기다렸잖아요. 그죠? 이 근방에서 매수를 했고 지난 저녁에 오후 5시 반 미국 정규장은 밤늦게 시작하지만 프리장은 5시에 시작을 해요. 프리장 나스닥 5선 돌파 중 오를 때 비중 너무 늘리진 말고 5선까지 눌림목에서 살짝 5선 이탈에는 좀 더 비중 늘리기 가능. S&P 500 5선 아래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매수를 했고요. 자, 나스닥 5선 살짝 눌러주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ETF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 번 추가 매수가 되었어요. 자, 이제 20선과 5선과 많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다시 중지를 하고 상승은 즐기고 음봉 눌림목 나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사면 되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계속해서 미장보다 국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미장 이전의 고점이 여기고 국장 이전의 고점이 여기인데
국장 오늘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돌파를 했다가 장 후반에 밀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미장은 아직까지 고점까지 올라갈 것이 많이 남았죠.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결국에는 이 전 세계 주도국인 미국, 달러 패권, 기술 패권, 이 모든 힘을 바탕으로 미국 금리가 내려갈 즈음, 그것이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증시는 결국 뭐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제일 많이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미장보다, 자, 독일 한번 볼까요? 유럽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거든요. 유럽 증시가 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하예요. 미국은 금리 인하를 살짝 하다가 지금 인플레 우려 때문에 멈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팍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여기 급락하고 급등을 했잖아요. 이때 뭐 갑자기 뭐 기술이 발전해서 증시가 급등한 것이 아니라 돈을 풀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금리 인상과 인하가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유럽 쪽으로 지금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올해 하반기나 뭐 내려가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미국이 금리 인하 들어가면 미국이 제일 많이 치고 올라가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유럽,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3차 목표 밴드 추세 상단 전고점 여기까지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제 고점 돌파가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죠? 여기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조정받아도 여기만 지켜준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90일 관세 유예잖아요. 절반 지나가고 있다. 90일에 다와가는 80일 70일 이렇게 될 때부터 힘을 살짝 빼주는 게 좋겠다고 이때 90일 유예할 때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일단 관세 유예 종료까지 한 달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봐도 상승 여기 고점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게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넥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상승을 하다가 장 후반에 살짝 밀렸어요. 최근 상승을 주도하고 있던 테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이죠. 자, 오늘 10시 40분 때 이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재명 당선 확률이 높죠. 지금 유럽부터 미국까지 원전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당장 원전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상승해줬죠. 그죠? 하지만 원전에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민주당이 집권할 시 원전주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원전주가 좋지만 대선으로 갈수록 원전주 경계감 가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라고 원전주 좋긴 좋은데 불안감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장후반 양대지수 밀리고 원자력 시세 차익으로 주가 빠졌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쭉 끝도 없이 상승하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지만 고점 대비 저가가 마이너스 8.75까지 내려갔다가 장후반에 아랫꼬리가 생기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양봉을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왔죠. 일단 좋지 않은 모습인데 아직 5선은 지켜주었다. 그럼 내일 봐야 되겠죠. 이 장대 음봉이 중심을 다시 회복해주면 한 번 더 힘을 낼 수가 있겠고, 자, 이 꼬리를 다시 잡아먹으러 내려가서 꼬리 이탈하면은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죠? 지금 미장에서도 원전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오늘 밤 내일 원전주가 계속해서 강한지 아니면 죽는지 따라서 국장 원전주 방향성에 좀 참고를 해보면 되겠죠. 자, 원전과 방산이 장 후반에 시세 차익이 나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고, 그런데 여기 반면에서 지주사, 인공지능, 코인, 2차전지, 화장품, 자, 이쪽으로 강세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강세가 유지되는지 이쪽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3일 대선 공약, 금융 자본시장, 개미 표심 잡기 총력전. 자, 이재명 후보는 5,000피 이런 매기를 하고 있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 상법 개정하겠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지주사, 예전에 핫했던 밸류업, 이쪽으로 지금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형주들이죠. 자, 코오롱 지주사, HD 현대 지주사, 한진칼 지주사, SK 지주사, 한화 지주사, 삼양홀딩스, SK스퀘어, 노루홀딩스, 세아베스틸 지주, GS, 동국홀딩스, LS, 농심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CJ 이렇게 여러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중에 모기업 지주사가 지금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VIP 멤버십에는 지난주 22일에 지주사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일주일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쪽으로 유지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미장도 직전 고점대, 국장은 전 고점대 여기 와 있는데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국장도 돌파를 해주느냐, 맞고 밀리느냐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고 밀리면은 추가 매수 기회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 조정을 노리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증시가 진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내려갈 때 종목 매수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는 갑자기 내려가고 갑자기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고 또 언젠가는 갑자기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증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전고점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고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상승하는 이 단기 상승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많이 상승을 할지 살짝 상승하고 무너질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